Midas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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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안녕하세요, MC 제프입니다. BJ 육박이가 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시골에서 소위 말해서 듣보잡 회사들이 분양하는 그런 주택들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보통 집을 분양받는다, 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분양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전적 의미로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나누어서 판매함,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집을 공사 계획만 보고 돈을 내는 집. 윽박님이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땅을 샀다고 했어요. 땅을. 뭐 집을 보고 땅을 샀다고 했는데, 그 집을 봤다라는 거는 다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모델하우스일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그냥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겠다라고 이제 샘플, 그러니까 견본 주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J 육박님은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이런 집이 뭐 지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을 분양을 받은 게 맞을 겁니다. 영상에서 뭐 정확한 업체명이 안 나오는데,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설 회사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 레미안, 뭐 프루지오, 그다음에 뭐 아이파크, 뭐 이편한 세상, 뭐 이런 것들,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시공사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집만 딱 지어주고 돈을 공사비를 받고 빠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유명하죠. 얘네는 유명하기 때문에 얘네가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얘네의 신용을 믿고, 얘네 유명한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얘네 유명함을 믿고 분양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듣보잡 업체들이 짓는 집들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더 높다는 거죠. 아무튼 부동산 개발회사는 시행사라고 불리는데, 얘네들은 얘네 그 회사명을 딱 들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상한 영어 약자 같은 거 써가면서 무슨 개발 뭐 들어가 있고 무슨 건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 업자인 저도 이게 보면은 얘네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부분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집을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아무런 보험도 없이 산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보험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말은 좀 어렵습니다. 뭐 토지 신탁, 뭐 분양 보증, 그 다음에 시공사의 책임 준공, 뭐 확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간에 시골에서 이런 듣보잡 업체들이 무슨 집을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쳐다도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미래에 지어질 집을 사는 것이, 미리 사는 것이 이제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지금 당장 존재하는 집을 사는 것이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은 다 지어진 집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분양을 받으면은 그게 분양 대금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분양 대금 전체 10%,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몇 번 나눠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집 입주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 잔액을 전부 다 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윽박님 보면은 뭐 그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한 절반을, 그러니까 50%를 먼저 내면은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 뭐 분양받은 금액의 절반이 막 1억 3,700만 원 정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이지 않은 분양대금 납입 방법이에요. 분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미래의 나의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막 다 줘버리면 안 되고요. 공사 진행 현황에 따라서 이 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반이 안 지어졌는데 50%를 달라고요? 그냥 솔직히 이거는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벗겨먹겠습니다 라고 한 것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현존하지도 않은 집을 또는 뭐 땅을 명의 이전을 해준다고 했어요. 먼저 명의 이전을 해준다라는 게 만약에 집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대놓고 완전 사기꾼입니다. 왜냐면은 명의를 이전해준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집을, 자산을
윽박님한테 그 소유자를 돌려주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말씀 계속 드리듯이 집이 지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지어지지 않은 집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어지지 않은 집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명의에 이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100% 사기입니다. 집이라는 거는 내가 이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제 명의로 돌릴 수가 없어요. 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계획대로 다 지어지면은 전문용어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집은 내 돈으로 자 완벽하게 지은 집이 맞으니까 이제부터 내 겁니다 라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장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라는데 본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겁니다 라고. 그런데 안 지어졌죠. 안 지어졌는데 명의를 이전해 준다고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사기꾼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만일 뭐 땅을 명의 이전해 준다고 했던 거라면은 그 땅의 소유권이 그 업체에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원주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땅 하나가 있으면은 그 땅 하나에 딱 건물 하나 짓고 내 집 건물 하나 딱 짓고 나 혼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가족만 딱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땅 하나, 집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땅의 주인도 내가 될 수 있고 이 집의 주인도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큰 땅이 있어요. 큰 땅이 있는데 이 큰 땅 위에 건물이 하나, 두 개, 세 개, 세 채가 지어져 있고 그 각각 건물에는 3층으로 이루어져서 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는 뭐 영인에 살고 있고 2층에는 민수에 살고 있고 3층은 우리 집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집이 건물이 세 채가 있어요. 그러면 총 9가족, 그러니까 9집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땅이 하나잖아요. 그럼 이 땅은 도대체 이 9집, 9가족들 중에 누구 겁니까? 이 9가족이 이 땅을 각각 9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역시 전문용어로 대지지분이라고 합니다. BJ 윽박님한테 명의 이전을 땅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땅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그 명수 한 20명이면 20분의 1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왜 3-4명씩 활동하는 그 아이돌들도 자기들끼리 멤버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뭐 그랬다가 뭐 불화가 생겨서 팀 해체도 하고 뭐 활동 중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명이서 아예 생판 모르는 20명이서 땅을 나눠서 갖고 있으면은 이 땅을 뭔가 개발하려고 하면은 이 20명이 전원이 동의를 해야 돼요. 정확히는 전원까지는 아닌데 뭐 일단은 그냥 가볍게 그냥 전원이라고 생각할게요. 20명이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 땅에다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틀어지면은 한 명이라도 나 이 계획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윽박님이 영상에서 말씀을 했던 게 뭐냐면은 돈이 물릴까봐 걱정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돈이 물리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땅이라도 갖고 있게 되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세 번째는 이거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땅을 개발하는 땅을 그 업체가 진짜로 갖고 있는 건지 확인을 미리 했었어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이 모든 부동산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을 봤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물을 누가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건물의 집원을 알아고 확인해서 그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셔서 등기부 등본 열람이라는 걸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건물주의 실명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 같은 곳에서 돈을 얼마나 빌려다 썼는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월세방을 구할 때도 꼭 이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만드는 도중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서 봐보니까 이번에 BJ 윽박님이 경기도 여주에 118평짜리 맨 땅을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통해서 사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용도가 본인이 설명 들었던 용도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는 또 루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토지이용계획원이라는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게 앞으로 계획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있다라는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동산에서 다 확인을 해줬을 거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또 사기 당하셨으니까 너무 낱말을 철석같이 믿지 말고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윽박님 주변에 이제 윽박님 도와주실 뭐 변호사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건데 그래도 저한테 혹시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같은 것도 차리실 거라고 했는데 그게 또 그 창업하는 과정에 또 사기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이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당하게 마련입니다. 윽박님 땅 사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